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국세청에서 일일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자료를 소명할 수 없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많은 초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지금은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금이 어려우신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을 때 모든 세금을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내면 되고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신고를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쉽고요. 안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걱정 싹 다 날려버리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입니다.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금들은 왜 존재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매겨지는지와 같은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용 처리도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 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정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취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국세청에서 일일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자료를 소명할 수 없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5년간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은 확보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영수증을 오랜 기간 보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에 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조회 및 발급,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선으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용 경비를 처리할 카드를 등록해 두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방식도 모르고 계셨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A 사장님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콩, 우유, 생크림 등의 재료를 5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 재료들로 커피를 만들어 팔아서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매출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70만 원의 부가가치를 사회에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마진 70만 원의 10%인 7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만 합니다. 부가세는 일반 가세자는 필수로 붙지만 간이가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세자인 사장님은 미리 커피 한 잔을 팔고 남은 이윤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해서 국세청이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가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전에 이러한 원천세를 먼저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지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도 3.3%를 원천인수하고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세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고 1년간 신고한 내역을 정리해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얼마의 급여를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이고 지급명세서는 그만큼의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밝히고 비용을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산세가 두려워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신고를 마치셔야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꼭 기한 잘 지키셔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 초반에 간단하다고 했는데 쉽긴 해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고 실제로 세금 신고도 해보시고 납부도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혹시라도 저나 다른 세무사님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맡기셔야 나중에 경비처리나 세부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맡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헷갈렸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각 세금들을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득텍스 김수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